안녕하세요. 비혼탐구 생활의 태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만의 기념일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고른 저만의 기념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일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게 된 사람은 없고, 그래서 생일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세상에 놓여지게 된 날이지만, 그래도 태어난 날은 기념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탈코를 한 날입니다. 사실 탈코라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를 고르자면 머리를 짧게 자른 날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외적 탈코를 마치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탈코의 끝판왕은 화장 버리기보다는 머리 자르기입니다. 저는 외적 탈코를 마치기 전에는 가지고 있는 옷이나 자파들에 리본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방에도 리본 장식이 달려있는 것이 있었고, 옷에는 물론이고 구두 앞부분에도 대부분 리본이 달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탈코 후에 저는 더 이상 제 몸에 리본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리본데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습니다. 리본을 버리고 리본, 다시 태어난 날. 리본을 버리고 리본한 날이라고 리본데이라고 이름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저희 회사 입사일입니다. 저희 회사 입사일을 기념하면서 저희 직업을 처음 시작할 무렵의 초심을 떠올리고 제가 이때까지 쌓아온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업무에 대해서 마음을 다잡는 날로 삼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날은 바로 2015년 8월 7일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메갈리아의 탄생일입니다. 사실 메르스 갤러리는 2015년 5월부터 있었지만 메갈들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굳이 하루를 고르자면 메갈리아 사이트의 개설일을 고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 각성을 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날을 기념하고 싶은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해외여행을 갔던 날을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제가 무엇이든지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일을 만드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이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문화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2월경 일본에서 출판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소개되고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미니멀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재작년쯤에 그 책을 읽게 되었고 책의 내용에 큰 감명을 받아서 그 직후에 30여 벌의 옷과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개들이의 잡동사니를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30-40여 벌의 옷을 내다 버리고 잡동사니 한 무더기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만족스러울 만큼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를 하고 탈코를 셋을 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페미니스트 분들이 저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미니멀리즘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탈코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탈코르셋을 하기 전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정장 바지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장 바지 수가 1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각성을 하기 이전에 유튜버 한국여자님이 올리신 여성복의 주머니의 역사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나서 제 옷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10수벌의 정장 바지에 뒷주머니가 하나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고 전부 페이크 포켓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자 옷이 기능이 떨어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옷을 살 때면 언제나 남성복 코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여성복 아이템들을 버려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킹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스타킹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긴 것, 짧은 것, 가릴 것 없이 아마 한 7, 80켤레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살색 스타킹과 커피색 스타킹, 검정 스타킹도 많이 있었고 반짝이 펄이 들어가 있는 스타킹이나 패턴이 들어간 스타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타킹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옷이라는 것은 원래 몸을 가려주고 바깥 온도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스타킹은 몸을 제대로 가려주는 기능도 없고 색깔이 짙더라도 몸의 라인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추울 때 신으면 춥고 더울 때 신으면 덥고 의복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스타킹이 여혐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가지고 있는 스타킹을 모두 버렸습니다. 사실 스타킹을 신고 다니면서 올이 나갈까봐 신경이 쓰이고 요철이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올이 뜯겨나가고 중요한 미팅이 있던 날 스타킹이 올이 나가서 급하게 편의점에 들러서 새 스타킹을 구입하고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힐을 떠나보낸 것도 단순히 그 물건을 버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깥에서 많이 걸어 다녀도 발이 고통스럽지 않고 공간이 여유로운 구두를 신고 양말을 신고 다니니까 발에 물집이 잡히지도 않고 뒤꿈치가 까질 일도 없더라고요. 하여간 탈코 후에 수많은 옷가지와 자파류를 버리게 되었고 자동적으로 미니멀리즘적인 의복 생활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을 전부 버리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외에도 저는 속옷까지도 여성용 속옷은 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요. 끝나시도 더 이상은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끝나시들은 손걸레로 쓰게 되었고 그 대신에 어깨끈이 넓은 몸판을 잘 감싸주는 런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양말들과 망사 양말들도 다 내다버리고 대신 짱짱한 검정색 양말 7개를 샀습니다. 레이스와 리본이 달린 여성용 팬티도 전부 버리고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드로즈를 구매했습니다. 여성용 정장 바지를 입을 때는 얇은 삼각 팬티를 입어도 봉제선이 비치는 게 보기 싫어서 무봉제 속옷을 찾아서 입고 다녔는데요. 남성용 바지를 입으니까 트렁크 팬티를 입어도 전혀 밖에서 봤을 때 배기는 것이 없더라고요. 외출하기 전에 얼굴에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바르는 일도 없이 간단하게 세수 후에 페이스 오일과 선크림만으로 마무리합니다. 의복 생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할 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50개쯤 가지고 있었던 매니큐어들도 다 버리고 화장품들도 다 버리고 나니까 서랍 안에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참 이상한 게 그렇게 옷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매 시즌별로 새 옷을 살 때에는 항상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었는데 오히려 상당히 비워내고 나서 정말 필요한 옷가지들만 가지게 되고 보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의 쇼핑 페이지에 들어가서 추천 상품들을 보거나 쇼핑몰에 접속해서 베스트 상품 목록을 쭉 내려보게 되면
사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 생겨서 하나씩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끔 재미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롤바를 내려도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미니멀리즘입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어느 유명한 인지심리학자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시던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성격은 크게 내성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전체 인구의 85%는 내성적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변했다고 옛날에는 내성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서 말도 잘하고 다닌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처세술, 대인관계 스킬이 향상된 것이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예전에 아마도 전체 인구 중에서 내성적인 사람이 반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반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85%나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필요한 주변 사람의 수가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반장, 부반장을 도맡아 했었고 대학 때는 동아리를 이끌었고 지금도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합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종종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모임에 나가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장례식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결혼식에 하객 수가 적을까봐 염려돼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장례식이 초라할까봐 염려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실 겉으로 말은 못해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남들의 경조사를 다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니 저희 결혼식은 없습니다. 가족과 친지의 결혼식, 저도 안 갑니다. 가족과 친지의 장례식, 저도 잘 안 가요. 그러면 저희 장례식은 어떨까요? 글쎄요. 제 장례식에는 저도 없을 거라서 몇 명이 오게 될지 어떻게 치르게 될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장례식 자체는 필요가 없고 제가 죽을 때쯤에 생길 사회 서비스에 의해서 화장이나 잘 됐으면 좋겠네요. 화장을 하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는 화장이 된다. 라임이 맞네요. 아무튼 저는 제 차례가 오게 될 것이 걱정되어서 남 신경 쓰기가 귀찮지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다 털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었는데 그 모임은 몇 번 술자리를 가진 후 1년에 한 번도 잘 만나지 않는 사이가 되었지만 저는 그 모임으로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청첩장을 7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참석하거나 적어도 축의금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8번째 청첩장이 작년 말에 오게 되었고 저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참석하지도 않고 축의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모임에서 파생된 결혼식에 가지 않고 축의금도 안 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회수할 수 없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대신 정말 저랑 마음이 맞고 서로 이해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30 넘어서는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힘들다. 어렸을 때 친구 제외하고서는 다 믿지 못할 사람들 뿐이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어도 생활 양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면
서로 공유하고 관계를 지속하기가 힘든 사이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또 특히나 여자들은 나이가 든 후에 만나게 돼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이 넘었지만 제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를 아직 찾고 있습니다. 많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래에 만나게 될 친구도 지금 저를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게 된 곳은 바로 음식의 조리 과정입니다. 저는 한때 음식을 잘하는 것이 여자로서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꾸준히 음식 만드는 연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절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요리라는 것은 연합노소를 불문하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식은 아시다시피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 종류입니다. 전통적으로 여자를 갈아 만들었던 한식을 멀리하고 요즘에는 간단하게 최대한 식재료 자체의 맛을 살려서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허리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머리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샴푸를 한 후에 트리트먼트를 하고 린스를 해주고 가끔씩 헤어팩을 해주면서 머리에 영양을 주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샴푸만 씁니다. 머리가 워낙 짧다 보니 끝이 갈라지지도 않고 린스를 사용해서 결을 좋게 해줄 필요도 없더라고요. 얼굴과 몸을 천연비누로 씻고 양치하고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고 이것이 끝입니다. 다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사놓고 써서 욕실에 여러 개의 샴푸, 여러 개의 린스, 여러 개의 트리트먼트가 놓여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씩만 놓여 있습니다. 덕분에 욕실장은 매우 깔끔해졌습니다. 이 사회는 비혼 여성들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펴고 있는 정책을 보면 전부 여성들을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의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비혼 여성을 위한 정책을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을 버텨내고 또한 우리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절약을 해야 합니다. 미니멀리즘은 절약을 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로서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소개된 물건을 버린 후 찾아오게 된 변화들에 대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생긴다. 생활이 즐거워진다. 자유와 해방감을 느낀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집중력이 높아진다.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한다. 건강하고 안전하다.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 저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게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장점들을 조금씩 그리고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혼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사회적 저항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이러한 외적인 이유들과 함께 또 우리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장점이 많은 미니멀리즘. 자의반 타의반 미니멀리즘. 함께 실천해볼까요? 물건 버리기를 잠시 멈추고 있었는데 다음 시간까지 몇 가지 물건들을 더 비워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